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자원의 첫 단원인데 자원의 의미와 분류,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이제 자연 중에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자연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거죠. 근데 인간에게 유용한 자연이 다 자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중에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석유를 시추하긴 하지만 우리가 내핵, 외핵 이런 데까지 멘틀까지 뚫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자원을 캐는 돈이 자원 파는 돈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캐서 그걸 팔았을 때 돈이 남는 거, 그걸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를 보면요, 전체 자연물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개발 가능한 부분은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안에 있는 부분만 자원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원의 특성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한자어라서 그냥 뜻을 알면 좋은데 한쪽 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편재라는 게 있을 재자니까. 일부 지역에만 자원이 있다. 물론 골고루 좀 퍼져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건 상대적이에요. 석탄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해서 우리 집 땅 밑을 파면 바로 석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자원은 집중 분포합니다. 그게 석유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거고요. 훨씬. 그래서 특정 나라에만 분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석유처럼 그렇게 특정 나라나 그런 곳에만 자원이 편재성이 심한 그런 것들은 그 나라나 그런 민족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기처럼 사용을 합니다. 석유는 원하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한테 석유 안 팔 거야, 석유 비싸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 그거를 자원 민족주의, 자기 민족에게 유리하게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편재성 때문에 이런 게 발달을 하겠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다음은 그 유한성입니다. 자, 요건 좀 간단하죠.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쓰면 자원을 얼마나 더 몇 년 더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앞으로 몇 년 더 채굴 가능한가 해서 가채연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석탄은 가채연수가 100년이다. 석유는 가채연수가 40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요. 대강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 해서 가변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뭔 변화가 가능하냐면 자원이라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나는 돼지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고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술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자원이라는 거, 사람한테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 역사적으로 석유는 과거에 그냥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휘발 냄새나는, 휘발성 냄새나는 그런 검은 액체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다가도 뭐야 이러면서 도망갔는데, 그림에 보이죠? 유목민들이 사막에서 처음에 석유를 봤을 때는 그랬겠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또 변화하면서 이 석유가 내연기관의 연료로 쓰이고 자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이제는 이거 유전 발견하면 완전 대박이죠. 그런 식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텅스텐이라는 자원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채굴을 했었어요. 근데 저렴한 중국산이 수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탄과 텅스텐은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남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석탄, 텅스텐은 우리나라에서는 채굴하지 않고 대부분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자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개발이 조금 불가능하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거에 따라서 식량 자원 측면에서
돼지를 안 먹는 데도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소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그런 국가, 인도 같은데. 그런 데서는 이 소나 돼지가 식량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구나. 어쨌든 변화가 가능하구나. 이 자원이라는 거의 의미가, 조건에 따라서. 가변성. 마지막 보겠습니다.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자원을 분류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쭈루루룩 자원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근데 왼쪽에 갈수록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태양, 풍력. 자, 왼쪽으로 갈수록 사용량에 따라서 고갈되는 비재생 자원. 얘네는 쓰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석연료는 대부분 그렇고요. 식물, 동물, 어류, 산림, 토양, 나무나 바다의 그 물고기들도 우리가 금어기라는 게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막 조그만 것까지 다 잡으면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간적인 거예요. 비재생 자원이기도 하지만 사용량을 좀 조절하면 재생 수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금이 쳐져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자원 중에서 고갈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재생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물은, 폭포는 계속 있잖아요. 바람도 계속 불고 태양도 계속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신재생 에너지는 사용량과 거의 무관하게 계속해서 재생해서 쓸 수가 있죠. 대기나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는 오염되면 우리가 식량 자원으로서 또는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기나 물은 딱 중간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과 금속 광물,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 또는 재활용을 얼마나 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더 깊이까지 파내려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그냥 변화 가능한 애들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갈 가능성과 재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의 의미와 분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